자, 계약하고 조금 힘들어도 고등학교 2학년 중요한 시기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세요. 힘들어도. 자, 저번 시간에 중추신경에서 뇌,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그 특징점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척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척수도 너네 중추신경이 들어가죠? 중추신경이 뇌하고 척수야. 자, 척수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경이 전달되는 통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 그래서 뭐 사람 다시 한 번만 그리면 척수가 여기 등뼈, 척추뼈 안에 이렇게 있는 신경이죠. 그럼 이 척수라는 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 팔다리 몸통에 있는 그런 자극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뇌에서 또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돼? 자극이 또 밑으로 팔다리 몸통으로 전달되죠. 그래서 신경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경 전달 통로가 척수다. 그래서 만약에 척수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돼? 신경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뭐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지만 척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심들 하시고요. 허리 안 다치게. 자, 척수의 일단 색깔을 보면은 대뇌하고 반대예요. 너네 저번 시간에 배운 대뇌는 겉질이 무슨 색깔? 기억나나? 회색, 그치? 속질은 백색. 그래서 대뇌는 회백색질로 돼 있다 그랬는데, 이 척수는 여기 책에 있는 것 같이 겉에 부분이 백색으로 돼 있어요. 거꾸로. 그 다음에 속질 부분이 회색으로 돼 있어. 그래서 뭐 이 색깔은 그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뇌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뇌를 확실히 알아두면 되죠. 대뇌가 회백색질. 그럼 척수는 반대. 자, 그때 이 척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척수라는 게 이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죠, 척수.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척추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렇게 신경이 있어요, 척수가. 신경이 있는데, 이쪽이 앞쪽이라고 하고 이쪽이 뒤쪽이라고 했을 때, 앞쪽이 어디냐면 배 쪽, 응? 배 쪽. 뒤쪽은 이제 등 쪽, 등 쪽 얘기하는데, 이 척수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조금 달라요. 이 앞쪽에 있는 척수 신경 부분을 정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근 부분은 운동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운동신경은 전에도 배웠듯이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전달해서 뭐 팔다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신경이죠.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 그래서 정근 쪽이 운동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뒤에 뒷부분은 후근이라고 해요. 후근. 후근 부분은 감각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리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극이 들어왔어. 저번에 선생님 와이프하고 어디 의자에 앉아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막 소리 질러 놀래가지고 고양이가 저기는 옆으로 와서 막 문대고 있더래, 다리에. 그것도 애완용 고양이도 아니고 길거리 고양이지. 길거리 고양이가 보통 사람한테 잘 안 오는데 의자 앉아있었는데 와가지고 막 다리 문대고 있더래. 깜짝 놀래갖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리에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 자극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대뇌로.
이제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 감각신경을 통해서 올라가요. 그럼 자극이 왔으니까 뇌내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 내리죠? 고양이가 문 내고 있으니까 느낌이 안 좋잖아. 그 고양이를 쫓아야 되겠다 판단이 들면은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을 내리면 여기 운동신경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척수 중에 정근을 따라서 이렇게 명령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다리로 찬다든지 쫓아낸다든지 하는 반응을 보이겠죠. 그래서 보통 감각신경 여기 부분은 후구는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럼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요 정근 부분, 운동신경으로 명령이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 여기는 내려오는 부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가 하는 기능이 조금 이따 할 건데, 반사를 일으키는 또 중추가 되거든. 반사 중에 척수 반사라고 있어. 이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니네 뭐 중학교 때도 한번 나왔는데 무릎을 이렇게 고무망치 같은 걸로 신경을 탕탕 치면은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리가 막 올라가지. 그런 무릎 반사.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중추가 척수가 돼요. 자, 그래서 책에 뭐 내용 있는 거 이것도 거의 다 외우는 거라서 선생님 적어준 거나 뭐 이런 것들 책에 있는 것들 한 번씩 봐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 이번 시간 이용해서 중추신경계 특징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밑에 보면은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얘는 뭔지 한번 보자. 예은이는 담임 선생님 괜찮아? 좋아? 그래. 채우디는 어때? 괜찮아? 자,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지울 동안 잠깐. 얘네 담임 선생님, 뭐 좋은 선생님 걸렸는지 한번 물어본 거고. 다른 사람도 물어봐줘? 네? 안 물어보면 섭섭한가? 자, 보자. 자극에 대한 반응. 자, 니네 생명원 맨 앞부분에서 생명체의 특징점 중에 생명체는 어떤 자극을 주면 반응을 보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크게 봐서 의식적인 반응은 말 그대로 말에 전부 다 표현이 돼 있어. 의식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야. 그럼 니네 생각을 하는 대뇌가 관여를 하면서,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대뇌가 요 반응의 중추가 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를 의식적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의식적인 반응이죠.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칠판을 봐야 되겠다. 자기가 판단을 내려서 칠판을 보고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쓰는 반응을 보이고, 그지? 이런 거 전부 다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뭐 앞에 피자가 있어. 맛있겠네? 먹고 싶다? 먹어야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자기 생각대로 피자를 집어서 먹었어. 그럼 그것도 의식적인 반응이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려서 반응을 보이면 그게 다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반사는 뭐냐면 요거는 대뇌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곳이 이제 중추가 돼서 반응을 보이는 건데,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한 척수가 중추가 돼서 반응을 보이는 거를 척수반사라고 해요.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반응 보이지 않는 거는 반응이라고 안 부르고 반사라고 해요. 반사.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는 반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척수가 중추된 척수반사.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릎을 이렇게 신경을 잘 치면 무릎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무릎 반사. 이거 어떻게 돼? 자기가 무릎 올리기 싫다고 안 올라가진 않아요. 응?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회피 반사라고 해서, 회피 반사가 뭐냐면 피하는 반사예요. 뭐 뜨거운 거 나왔을 때 갑자기 손을 빼서 피한다거나, 뭐 앞정에 찔렸을 때 다리를 얼른 피한다거나.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만 보면은 너네 주전자가, 아니 냄비구나. 냄비가 뜨거운지 모르고 손을 갖다 댔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뜨거우니까 얼른 피해야 되죠.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뜨거워, 피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피하면은 벌써 늦지. 그래서 빠르게 피하기 위해서 척수에서 바로 반사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를 한번 보자. 경로를 보면은 저 그림에 없는 것 같은데 보자. 자, 여기 감각기관이 있어요. 감각을 느끼는 감각기관. 그러면 주전자에 손이 닿아서 뜨겁다라는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죠. 그러면 이 자극이 어떻게 돼? 감각신경. 다른 말로 구심성 신경. 그치? 감각신경을 따라서 척수로 가죠. 근데 뜨거운 거 나왔을 때는 얼른 피해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뇌까지 바로 자극이 안 가고 바로 척수에서 어떻게 바로 운동신경을 따라서 반응기에서 반응을 보이죠. 그럼 뇌까지 가는 것보다 반응 속도가 어떨까? 빠르겠지? 그래서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어차피 이거 그림 그렸으니까 의식적인 반응은 어떻게 되니? 의식적인 반응은 자극을 받으면 감각신경 따라서 척수로 간 다음에 이 자극이 뇌로 가서 뇌에서 판단 내리면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운동신경 따라서 반응기에서 반응을 보이죠. 이 빨간색으로 그린 게 의식적인 반응 정도. 차이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척수 반사고, 그 다음에 연수 반사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중추신경 배울 때 연수할 때 연수 반사 잠깐 얘기했을 텐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침, 뭐 재채기, 뭐 하풍, 뭐 딸꾹질, 뭐 구토, 뭐 눈물,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중추가 연수예요. 너네 딸꾹질만 해볼까? 딸꾹질이 자기 의지대로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래서 대뇌가 관여하지 않아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되죠. 뭐 하품도 마찬가지고, 재채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침이나 눈물은 조금 주의해야 돼. 뭐냐면은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 봐봐. 너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 엄마가 저기 집에 맛있는 치킨 시켜놨으니까 오늘 끝나고 얼른 와라.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럼 니네가 어떻게?
치킨 맛있겠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더니, 맛있다는 생각을 했더니 침이 고였어. 입에.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치킨이 맛있다라는 걸. 이러면서 침이 고이는 거는 의식적인 반응이야. 근데 너네가 음식을 입에 넣었어. 그러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침이 분비가 된단 말이야. 그거는 뭐야? 자기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몸에서 이제 소화시키기 위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그건 무조건 맞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지 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의식적 반응, 생각 안 하면 무의식적 반응. 아니,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만다라 그러거든. 요즘은 그래서 무조건 만다. 그럼 눈물도 봐봐. 야, 과거에 만약에 슬픈 기억이 떠올라서 눈물이 막 흘러. 그럼 그건 의식적 반응이니까 연수반사다. 네? 듣고 있니? 야, 과거에 슬픈 기억이 떠올라서 막 눈물이 흘러. 기억은 어디서 담당해? 뇌내에서 하죠? 그럼 그거는 의식적인 반응이야. 네? 근데 니네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눈물이 나와. 그거는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니지, 그치? 그럼 이거는 연수반사.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뇌 반사라고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뇌 배울 때 너네 중간뇌가 뭐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죠? 눈하고 관련했죠? 기억하네. 그래서 눈동자 움직임, 뭐 홍채 움직임, 그런 거랑 관계가 있죠? 그래서 중간뇌는 동공반사라 그래서 동공이 뭐였어? 이렇게 눈이 있으면 요 빛이 들어가는 구멍, 요거를 동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동공이 이렇게 조그만 때는 밝은 곳, 어두운 곳. 밝은 곳. 빛이 많으니까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 그 다음 동공이 커질 때는 어두운 곳. 빛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동공 크기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간뇌에서 자기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간뇌 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동공 움직이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조건 반사의 종류고,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괴뇌가 아닌 척수, 연수, 뭐 중간뇌 이런 것들. 네? 한 번씩 받으시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오른쪽의 문제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숙제로 내줄 테니까 숙제를 해오시고요. 숙제하고 모르는 거는 항상 질문을 하세요. 다음 시간에. 자, 넘어가서 100쪽에 말초신경. 여기까지 하고서 다음 주부터 시험대비 들어갈 거예요. 시험대비 들어갈 거니까. 계약하자마자 시험대비 안 해주지. 어쩔 수가 없어. 시험을 일단 잘 봐야지 뭐. 기차는 아직 춥냐? 그냥 꺼도 돼요. 좀 껐다 키자. 덥다. 옷을 좀 입어. 네네. 추우면. 기찬이가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껴입고 왔나? 오늘 날씨 따뜻하더라. 낮에. 그래요. 이제 또 금방 봄이 오고, 또 금방 또 더워진다고 여름 오고. 자, 보자. 자,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은 뇌하고 척수 빼고, 그러니까 중추신경 빼고 나머지 어디? 팔다리 몸통 하고 얼굴. 얼굴에도 신경 있죠? 얼굴도 말초에 들어가요. 얼굴이 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책에 말초신경계를 좀 구별해 놨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안 그릴게요. 요걸로 보자.
자, 너네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이 뭐야? 감각신경이죠. 네. 뭐 뇌로 뭐 이렇게 전달하는 신경. 이 감각신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구심성 신경. 원심성 신경은 뭐였지? 대표적으로 이 운동신경 얘기했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듯이 헷갈리니까 기억, 이음, 이름 안 헷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말초신경이 들어가요. 근데 중추에 있는 뇌에 있는 신경, 그거는 연합신경이라고 했지, 그치? 기억나나? 그래서 자극을 전달하는 감각신경, 구심성 신경, 요게 이제 말초에 들어가고요. 여기 써 있는 뇌는 중추고, 뇌에 있는 거는 연합신경이죠. 얘는 중추야. 네. 그럼 이제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이렇게 전달하는 신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운동신경. 네. 운동신경은 이제 근육 같은 데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명령이 이제 근육으로 오면은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네. 이걸 가지고 체성신경이라고도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좀 중요하게 배우는 게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 얘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걔네가 관여를 안 해요. 그럼 아까처럼 무조건 만자고 좀 비슷하게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야. 걔네가 관여 안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작용하는 신경들이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은 교감신경이라는 게 작용을 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고 있으면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자, 자세히 한번 조금 이따 할게.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말초신경에 감각신경, 운동신경 대표적인 거고 그 밖에 이제 자율신경계라 그래서 교감, 부교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 자율신경계가 나오는데 얘가 뭔지 한번 보자. 자, 자율신경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빨리 하고 끝내자. 그리고 또 너네 기출문제 나눠줬으니까 그런 것도 좀 풀어봐야지. 자율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라고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감은 우리가 뭐 긴장을 하거나 어떤 위기감을 느낄 때 작용하는 신경.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만 해볼까?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책에 나오거든. 조금 있다가 그때 가서 나머지는 한번 보고 자, 요 네 가지만 한번 보자. 야, 너는 긴장을 해. 네. 뭐 조금 있다가 1시간 후에 얘들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 그럼 약간 긴장되겠죠. 긴장하면 어떤 현상 벌어지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그죠? 또는 뭐 시험이 아니더라도 뭐 길거리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 그럼 긴장하죠? 그럼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이 심장아 좀 진정해라 그런다고 진정이 되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이 자율신경은. 그래서 아까 전에 써놨듯이 얘네가 관여해서 자기 의지대로 하는 신경이 아니야. 그래서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심장박동이 촉진이 되죠. 빨라지고. 호흡도 어떻게 될까? 호흡도 가빠져요. 빨라져요. 긴장하면. 호흡도 빨라지고. 소화는 잘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래서 긴장할 때 음식 먹으면 잘 체하잖아. 그치? 소화작용은 또 억제가 되고. 그리고 얘네 긴장하거나 놀라면 눈 커진다는 말 들어봤니?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긴장을 하면 동공이 확대가 돼요. 요거 가지고 눈 커진다 뭐 그런 말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죠. 그럼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안정을 취하거나 뭐 휴식을 취할 때 작용하는 신경인데, 너네가 편안하게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방바닥에,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서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럼 심장이 뭐 빨리 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안정을 취할 때는 심장 박동이 이제 정상적으로 억제가 되고, 호흡도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느려지고, 소화는 잘 되죠? 편안하니까. 그래서 소화가 촉진이 되고, 눈은 정상적으로 동공 크기, 원래 크기로 되돌아오죠? 축소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자율신경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얘네들의 지금 작용이 어때? 서로 반대작용이죠. 이런 반대작용을 뭐라 그러냐면은,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기량작용. 그래서 기량작용은 뭐냐면, 어떤 한 기관에서 상황에 따라서 반대작용이 일어나면은 그걸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어떤 한 가지 기관에서 반대작용이 일어난다. 그럼 심장박동이 어때? 심장이라는 한 기관에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촉진될 때도 있고 부교감에 의해서 억제될 때도 있죠. 호흡도 어떻게 돼? 폐라는 한 기관에서 촉진되거나 억제되거나, 그치? 반대작용이 일어나죠. 이런 걸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율신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좀 자세하게 보자. 이제. 유찬아 졸려? 좀 자세하게 보자. 많이 졸리면 얘기하세요. 잠깐 쉬었다 하든지 할 테니까. 밑으로 가서 밑에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자. 자, 여기 부분은 좀 쉬워. 앞에서 배운 것보다 좀 쉬우니까 거의 좀 외우는 부분이 많죠. 또 정리 한번 잘 해주시고, 여기까지는 중간고사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를 좀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이거 체성신경계, 아까 처음에 체성신경의 대표적인 운동신경이 있었죠. 그 운동신경에 들어있는 유런을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 이 지금 동글동글한 소세지 같은 거, 이거 뭐라 그러지? 마리집이라고 그러죠, 마리집. 그 운동신경 마리집 유런으로 돼 있고. 그리고 니네 요거 기억나나? 유런에서 이렇게 흥분, 자극이 이동하는 거를 흥분 전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유런하고 유런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는 유런하고 이런 어떤 기관 사이에 틈이 있어요. 요 연결하는 틈, 요거를 뭐라 그랬지? 시냅스. 그러니까 연결하는 부위가 시냅스고, 요 틈을 시냅스 틈이라 그러죠. 앞에서 배운 거 있었잖아. 이렇게 틈. 응? 그러면 요 틈에서 이런 흥분이 갈 때는 전달한다 그랬죠. 전달. 그치? 흥분의 전달. 근데 틈으로 어떻게 흥분이 전달된다 그랬니?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나나? 선생님 뭐 이렇게 그림 그려줘서 설명을 해줬죠. 여기가 지금 시냅스야. 시냅스 틈. 그러니까 여기 연결하는 부위. 여기 요런데 연결하는 부위. 그러면 요 마디 앞에 있는 유런을 뭐라 그랬어? 절전 유런. 절자가 마디 절자라 그랬어? 마디 앞에 있는 유런.
그 절전 유런의 요게 축삭돌기 부분이고, 여기 앞에 있는 요 축삭돌기 부분 확대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절후 유런의, 그러니까 마디의 뒤에 있는 가지돌기 부분, 또는 뭐 이렇게 기관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기관이라고 하면은 틈에서 자극이 왔어. 그러면 요 축삭돌기 말단 부분에 무슨 주머니 같은 거 있다 그랬죠. 이거 이름 뭐지? 기억나나? 네, 시냅스 소포. 시냅스에 있는 조그만한 주머니다. 그리고 요 시냅스 소포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그랬어. 신경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고 그랬고, 선생님이 대표적인 물질로 아세틸콜린, 이름이 좀 어렵지만 아세틸콜린을 얘기했었고요. 그 흥분이 오면은 이 시냅스 소포가 어떻게 돼? 요 겉에 있는 세포막하고 융합을 해요. 융합을 하면은 이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게 뿌려진다 그랬지? 네. 그럼 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요 흥분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요 신경 전달 물질이 오면은 그걸 느끼고서 여기서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고 또 자극이 또 전도가 되겠죠. 기억나지? 나니? 조금만 더 봐. 다 했어. 한 명씩 졸려 그래. 자, 그때 이런 운동신경 같은 데서는 운동신경이 보통 골격근, 뼈에 붙어있는 근육에 연결된 신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명령이 이렇게 오면은 그 명령대로 뼈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잖아. 네. 여기서 뿌리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이 뭐야? 아세틸콜린. 그럼 지금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율신경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이 있어요. 근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둘 다 유런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신경이 두 개로 요 어떤 기관에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길이를 먼저 보자. 길이를 먼저 보니까 길이가 좀 다르죠. 야, 교감신경은 요 앞에 있는 유런이 어때? 짧고 뒤에 있는 게 어때? 길어요. 근데 부교감은 어떻게 돼? 거꾸로죠. 앞에 있는 게 길고 뒤에 있는 게 짧죠.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길이도. 이게 헷갈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외워두세요. 교감, 글자가 두 글자, 부교감 세 글자니까 얘가 두 글자 짧고 얘는 세 글자니까 길고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튼 얘가 편하게 외우면 돼. 부교감이나 유런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요 시냅스 앞에 있는 유런들은 마리집으로 되어 있어요. 마리집. 전화? 그리고 시냅스 뒤에 있는 유런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 민마리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특징 정도 알아두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야. 요 교감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 그 다음 부교감신경에서도 아세틸콜린인데, 여기만 달라요. 여기. 교감신경의 끝하고 어떤 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틈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뿌려요. 요거를 옛날에는 약간 아드레날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아드레날린은 들어보지 않았니? 뭐 아드레날린 뭐 몸에서 샘솟는다 그러면 뭐 몸이 활기차진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럼 교감은 보통 어때? 야, 교감은 긴장할 때니까 어떻게 돼? 심장 박동이 막 촉진되고 호흡이 촉진되고 막 그러잖아, 그지? 몸이 약간 활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심장이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야, 심장에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될 때 이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얘를 뿌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봐봐! 다시 한번 보면 자율신경에서 교감은
짧고 길고, 절전이 짧고 저루가 길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은 요 뉴런 사이에서는 무조건 아세틸콜린이야. 위나 아래나. 근데 기관하고 연결된 곳에서는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부교감은 그냥 아세틸콜린. 됐어? 이거는 뭐 우리 몸에 있는 얘네들 뭐 세포들의 이런 거의 특징점들이니까 뭐 외우는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페이지 까지 말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자. 자, 오른쪽 페이지에 위에 있는 표는 선생님이 아까처럼 간단하게 적어줬어요.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자꾸 대답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자꾸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덜 졸리죠. 가뜩이나 선생님 목소리도 졸린데. 자, 내가 선생님 목소리를 개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보자. 자, 아까 몇 가지만 적어줬는데, 조금 더 다양한 걸 한번 보자. 교감은 긴장할 때 눈 커지고 호흡이 가빠진다 그랬죠. 그럼 공기가 넘어가는 곳이 기관지죠. 너는 호흡기에서 배운 거 기억나? 호흡할 때 코, 기관지, 폐 이렇게 공기가 가잖아, 그치? 호흡이 가빠진다는 얘기는 기관지가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가 빨리 이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커지고 기관지 확장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는 잘 안 되고 쓸개즙이 너네 소화하고 관련된 즙이죠. 저번에 소화할 때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긴장하면 소화가 잘 안 되지? 그럼 쓸개즙도 억제가 되겠죠. 그리고 너네 긴장하면 오줌 마렵죠. 오줌 마렵다라는 거는 방광이 확대된다는 거야, 확장. 야, 방광이 뭔데? 오줌 쌓이는 주머니잖아, 그치? 긴장하면 방광이 확장이 되니까 오줌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고 오줌이 나오게 돼요. 오줌이 나온다고 해서 싼다는 게 아니고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지. 네. 그럼 반대로 부교감은 어떻게 돼? 안정을 취할 때니까 눈이 정상적으로 작아지고 호흡은 정상적으로 느려지고 심장도 느려지고 소화는 잘 되고 소화액도 분비가 잘 되겠죠? 그다음 오줌이 안 마려워요. 잘.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이 밑에 그림은 이거 너무 기네. 자, 이 밑에 그림은 이거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왼쪽이 교감신경이 있고요. 오른쪽에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이나 부교감이나 유론 두 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 근데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교감신경은 요 뇌 아래쪽 척수야, 이거 척수. 그 등뼈 속에 있는 척수. 그 길다란 거 약간 징그럽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척수의 중간 부분에 요 교감신경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몸의 각 기관들에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교감신경은 척수의 중앙부, 중간, 가운데, 네, 가운데 부분에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을 잘 보면 부교감은 여기 이런 곳에 부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너네 저번 시간에 배운 뇌 중에 중간뇌, 그 다음에 여기는 연수. 니네 대뇌하고 소뇌는 구별하기 쉽다 그랬지. 대뇌, 머리 뒤쪽에 소뇌. 근데 가운데부터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간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지. 거기서
중간내, 그 다음에 연수, 그 다음에 척수에도 있는데 척수의 거의 끝부분. 네? 척수의 끝부분. 요런 곳에 부교감 신경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치만 좀 알아두세요. 교감 신경은 척수 가운데 부분에서 연결이 돼서 각 기관에 작용을 하고, 부교감 신경은 중간내, 연수, 척수의 끝부분에서 연결이 돼서 각 기관에서 아까 위에 배운 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경계 질환이라고 있는데, 이건 사진 안 찍을까? 신경이 이상이 생겼을 때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봐봐.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알츠하이머, 파킨슨, 누게릭, 길랭바레 증후군. 이건 잘 못 들어봤을 거야. 이런 것도 좀 들어보지 않았니? 응. 그럼 알츠하이머병은 대뇌 유런이 파괴돼서 뇌조직이 오므라들고 지적 기능이 쇠퇴되고 증상은 감정 변화 심하고 인지장애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궁금하면 한 번씩 읽어봐.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그럼 너네가 알아둘 건 뭐냐면은 알츠하이머병하고 파킨슨병은 어떤 신경이 이상이 생기는 거야? 중추신경이 이상이 생겨. 중추신경이 이상이 생기면 이런 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무게릭병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그러거든. 이걸 다른 말로 무게릭병이나 길랭바레 증후군은 어디 신경이 이상? 말초신경이 이상. 네? 요 정도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병들은 잘 나오진 않아. 자, 그래서 조금 빨리 해서, 내가 졸린 것 같아서 조금 빨리빨리 해서 말초신경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중추신경, 오늘 배운 말초신경, 하지만 일단 진도 나갈게. 네? 시험점이 조금 일찍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랬잖아, 너네. 그치? 네. 여기까지만 진도 나가고, 뒤에 있는 문제들 있죠? 요거는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몇 쪽까지? 어디까지냐? 109쪽까지인데, 선생님 말 좀 들어봐. 봐봐. 109쪽까지인데, 거의 이제 중간원이 끝났거든? 중간원이 끝나서, 그 뒤에 이제 또 문제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너는 중간고사가 선생님 어디까지는 꼭 들어간다 그랬어? 얘들아, 유런하고, 유런에서 흥분 전도, 분극, 탈분극, 재분극 있었잖아. 이제 흥분 전도, 그다음 흥분 전달, 거기까지는 들어가요. 그리고 근육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거야. 좀 진도가 빠르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니네가 넉넉히 근육까지 좀 문제 풀어보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리고 요거 중추신경, 말초신경은 중간고사 때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중추, 말초는 일단은 선생님이 강요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근육까지는 문제 좀 풀어봐. 알겠니? 네, 근육까지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르는 거 채점하고 묻도록 하시고, 거기 뒤에 수능 문제도 있어요. 자, 조금 쉬었다 갑시다. 졸린 사람 조금 누웠다 하시고.